저희가 이런 구축 아파트 전문가 아닌가요? 제가 이런 아파트 건설하거나 집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까지 하면은 뭐 5천 세대는 갑불이 넘고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에서 사는 게 이게 자산 증식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같은 동네에서도 구축 아파트하고 또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구축이냐 신축이냐 집을 보러 다닐 때 참 고민이 많죠. 신축은 가격이 만만치 않고 또 구축은 문제도 많고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인데 부동산 고수들은요, 구축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부동산 고수들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치의 정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보들은 이걸 또 잘 모르더라고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는 비용이 단순한 그 소비로 끝나는 건지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부자가 되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오늘 모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현장은 87년도에 준공된 목동 13단지 55평형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들은 오래돼가지고 나무들이 건물 높이만큼 크게 자랐고 또 이 건물들이 낮아가지고 너무 예쁘고 조용한 단지죠. 코치님, 이번 현장의 고객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아니 사실 고객을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 첫 연락 오시고 나서 설계, 견적, 마감재 선정, 계약, 시공이 완료된 오늘까지도 고객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고객이 지금 폴란드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동안 화상 우리가 미팅으로만 진행해 오고 또 카톡으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사실 이 집이 어린 시절을 고객이 보냈던 그런 집인데요. 폴란드 생활 이후에 곧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린 시절 보냈던 이 집을 꼼꼼하게 리모델링 해줄 그런 업체를 찾으시다가 저희 그 유튜브에서 구축 전문가 오렌지블럭 보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또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20년이 넘는 건설 인테리어 경력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집은 고객이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향수가 깃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부터 우리 시공관리자들까지 모든 담당자들이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55평 아파트 현관인데 처음에는 정말 작았죠. 이 정도 공간밖에 현관이 없었어요. 이게 구축 아파트의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요즘 아파트는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라도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신발만 하더라도 러닝화, 테니스화, 등산화, 장화, 구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관의 공간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관을 더 넓혔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현관을 더 넓혔고 이 넓힌 공간에는 수납들을 채워 넣었고요. 이쪽 방 도안은 뒤쪽으로 더 밀어서 현관의 이 공간감을 더 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현관에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러도 설치를 해서 편리성을 높였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브론즈 거울을 설치를 해서 현관의 공간감도 더 넓히지만 고급스러운 그 느낌을 더 디자인적으로 준 거죠. 고객님께서 폴란드에서 살다 오셨으면 건식 화장실을 더 선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었나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쪽 앞에 있는 바닥을 건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원래 했었는데 고객은 또 습식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이 습식 욕실하고 건식 욕실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보통 여기처럼 습식 욕실로 만들게 되면 구배 경사도 잡아야 되고 배수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시공을 보통 하는 게 습식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인데 건식 시공을 하게 되면 구배를 잡지 않아요. 평으로 보통 바닥을 잡고 바닥에다가 배수구를 보통 만들지도 않죠. 이거 모르고 그냥 건식으로 시공한다고 그냥 하고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배수구가 없니 또 물구배가 안 잡혀져 있니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수구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건식 욕실에도. 건식 욕실에? 네. 건식 욕실에 배수구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물을 보통 안 쓰게 되니까 이 배수구 안에도 봉수라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있는데 걔가 말라가지고 이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건식에다가 만들면 안 돼요. 그거 알고 해야 돼요.
목동에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 아파트도 40년이나 된 구축인데 이런 아파트들은 거실에서 특히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될까요? 이곳은 기존의 동파이프 배관이라서 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동파이프들은 요즘 누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난방 바닥 공사를 다시 이제 해야 했습니다. 바닥에 있던 기존의 추결층으로 쓰던 그 자갈까지 완전히 다 걷어내고 한번 밑방수까지 바닥 전체를 한 다음에 제대로 다시 한번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이렇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들 난방열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열들을 제대로 잘 가두어 가지고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단열 공사, 추결 공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확장 부위들 있잖아요. 이쪽에 이런 부분들도 본바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 구조물이 금이 가가지고 크랙이 가가지고 물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추울 일도 없고요. 곰팡이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재건축할 때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5살, 8살인데 여기에는 나중에 TV를 놓지 않을 예정이에요. 특히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이런 곳의 학부모님들은 거실에다가 거의 TV를 놓지 않아요. 대신에 책장이라든가 책상 같은 것을 두고 아이들하고 같이 거실에서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해서 여기에 나중에 책장을 놓을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 조명 라인을 보면 책장 깊이만큼 더 조명을 띄워서 이렇게 시공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히든 도어 이쪽 뒷면에 점검함들이 있는데 원래 여기에는 인터폰하고 스피커가 붙어 있었어요. 예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윗집 아랫집들이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무조건 인터폰을 옮기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히든도어로 벽을 처리를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여기가 구축 아파트인지 시축 아파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인 거죠. 고객님께서는 유럽에서 살다 오셨는데도 여기는 그 유럽에서 유행하는 대면형 주방이 안 보여요. 오히려 기존 구조에 더 가까운 레이아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근데 대면형 주방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주방 시안 잡을 때는 그런 개방형 구조, 또 대면형 주방 이런 것들도 최대한 다 보여드리고 하는데 여기는 고객이 어릴 때 살던 그 집이잖아요. 기존에 갇혀있던 주방 형태가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주방에는 냉장고들을 이렇게 품어서 넣을 수 있는 T자형의 큰 주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닝룸은 이렇게 큰 식탁을 놓고 또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들을 놓을 수 있는 홈바장을 창가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서 주방과 이 다이닝룸 각 공간의 독립성을 더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다이닝룸에 남는 양쪽 벽면 공간에는 액자레일을 천정할 때 미리 설치를 했는데요. 이런 공간에 어울리는 이렇게 액자를 하나 이렇게 달아두면 이 공간의 활용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액자는 트리빌리지의 화이트 웨이브라는 작품인데 텍스처가 두껍게 이게 올라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빛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더 아름다운 액자죠. 다이닝룸에 이런 액자 하나 걸어두면은 갤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천정 높이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단내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에어컨 박스만 덩그러니 그냥 그렇게 만들지 말고 가구장하고 같은 이런 디자인 색상하고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완결성이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본주방의 이 도어들은 처음에 클래식 도어로 하고 싶어 하셨지만 클래식 도어로 예쁘게 제대로 하려면 도장 도어들이 좋잖아요. 한데 아무래도 그런 도장 도어들은 또 금액적인 부분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클래식은 아니지만 너무 이게 모던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손잡이들을 도어마다 모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주방 상판은 스크래치에 강한 내구성이 높은 제품이죠. 엔지니어드 스톤, 하나 칸스톤 제품으로 설치를 해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스펙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 가구의 경첩들, 이 경첩들은 전부 불능 경첩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 들어갔던 모든 네일들은
블룸 레일로 모두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품질과 내구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됐죠. 주방 공간이 작을 때는 이 주방 발코니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주방 발코니는 에어컨 실외기실을 독립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발코니 공간은 주방에 딸려있는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 발코니에 있던 이 세탁기는 앞발코니로 이동을 했습니다. 각 동선에 따른 그 공간의 영역성들을 분명히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주방 발코니의 활용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세탁실에서 세탁물들을 옮겨가기에도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안방 앞 콘솔 V는 복도가 길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두운 골목 같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공간이죠. 구축 아파트일수록 이런 공간은 세심한 디자인 설계가 더 필요한데요. 가구를 꽉 채워서 여기를 맞추는 것보다도 적당한 수납과 디자인을 한번 넣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스템 에어컨 배관 때문에 생긴 이 천정 단내림을 이용하고, 그리고 저쪽 콘솔 벽에는 이 무지주 선반처럼 간접 조명까지 그리고 수납까지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거주하시던 고객님이 아무리 어릴 적 살던 곳이더라도 40년 구축 아파트를 고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오렌지 블럭에 거래를 하신 거죠. 저희가 이런 구축 아파트 전문가 아닌가요? 제가 이런 아파트 건설하거나 집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까지 하면은 뭐 5천 세대는 가뿐히 넘고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1만 세대는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렌지 블럭에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싸다고 홈파기 난방 배관이라든가 등급이 낮은 샤시라든가 또는 뭐 친환경 등급이 더 낮은 그런 저렴한 가구를 추천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렌지 블럭에서는 안전과 기초 난방 단열 시공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에서 사는 게 이게 자선 증식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같은 동네에서도 구축 아파트하고 또 그 옆에 바로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구축 아파트의 뭐 추위라든가 결로, 곰팡이, 누수 이런 불안 요소만 없애면 자산 증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집이 낡아서 발생하는 그 불안 요소를 없애가지고 시공만 하고 나면 신축 아파트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기도 하고요. 추후에 재건축할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재건축하게 되더라도 그 인테리어 비용이 아깝지 않은 거죠. 이곳이 55평이나 되는데 이걸 다 철거하고 난방까지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많이 들어가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산재 고용보험료라든가 또 구청의 신고비용 같은 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부가세 1,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난방공사까지 들어갔는데, 이 바닥 전체 난방공사뿐만 아니라 외벽 전체 공사라든가 또는 천정 전체 공사라든가 에어컨 샤시 가구들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